안녕하십니까, 김장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를 둘러싼 여러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서 직접 노래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자 하시면은 엘레지의 여왕으로 이름이 나와 있고, 정말 한국 가요 100년 사상 저렇게 훌륭한 목소리를 가지고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은 분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2,500여 곡을 취입을 하셨고 500여 장의 음반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 최초 음반 100만 장을 판매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미자가 2,500곡을 취입을 했지만 또 그 중에 가장 히트한 노래는 뭐겠습니까? 1964년에 나온 동백아가씨입니다. 그 다음에 히트했던 노래가 67년에 나온 섬마을 선생님, 69년에 나온 기러기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미자의 3대 히트곡 하면은 동백아가씨, 섬마을 선생님, 기러기 아빠라고 합니다. 이미자 씨는 1959년에 19순정으로 데뷔를 했는데, 요즘 인기 가도를 달리고 있는 미스터 트롯 출신 영탁, 그 결승곡에서 내 삶의 이유 있음을, 임영웅은 노래는 나의 인생, 정동훈은 동백아가씨, 김희재는 19순정, 이렇게 하고 이미자 노래들을 많이 부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동백아가씨라는 우리가 한국 대중가요 사상 가장 많이 히트했던 노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히트했는지 이런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5월 16일 날 박정희 서장을 비롯한 일단의 군인들이 반공을 국시하고 나라를 근대화시키겠다는, 경제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군사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한국 사회를 변혁시키는 돌진적 근대화라는 이름의 사회 변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핵심을 뒀던 게 경제 성장이죠. 처음에는 이분들이 채택했던 게 노동집약적 수출 산업화를 합니다. 그래, 다른 자원은 없고 사람이 많으니까 도시와 농촌에 있는 수많은 유휴 인력들을 공장에 오도록 해가지고,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거기서 임가공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가발이라든지 신발, 이런 와이셔츠 같은 이런 걸, 의류 같은 걸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1962년에 우리나라가 수출이 4,700만 달러를 했는데 1964년에는 1억 달러, 1970년에는 10억 달러,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수출해가지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려고 하니까 도시에 빈둥빈둥 놀고 있는 사람들도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되고, 농촌에 놀고 있는 유휴 인력들, 그냥 이런 분들이 전부 도시로 유입해가지고 산업 여건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당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출세해보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너도 나도 도시로 나와가지고 취직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출세하려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떠나가지고 도시로 오는 현상을 이촌향도라고 하는데, 정말 이촌향도가 아주 거대한 홍수처럼 물줄기가 이루어지면서 그 당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과 상놈이라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계층적 질서가 일제 식민지 하에서 어느 정도 부서지고, 또 해방 이후에 농지 계획을 통해서 또 일정 부분 부서지고, 1950년부터 53년까지 있었던 한국전쟁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에 온전하고 있던 모든 계층적 질서가 거의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시작된 경제 근대화 작업에는 사실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모두가 거의 동일한 스타트 라인에서 서가지고 출발하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출세해보자 하는 욕구가 강해가지고 열심히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세를 사회학에서는 계층 상승 이동이라 하는데 출세하는 데도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가 돈을 많이 모으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공부를 많이 해가 무슨 고시가 되든지 그러니까 뭐 관료를 되든지 무슨 정계를 진출하든지 아니면은 외국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학자가 되든지 그러니까 명예를 얻든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한 계층 상승 이동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61년 혁명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에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 주도 세력들은 한국 사회에 일부는 군으로 돌아가고 군으로 돌아간 분들은 재빨리 계급이 착착착착 올라가 가지고 장성이 되고 영광급에서 장성이 되고 또 장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또 사회에 남은 사람들은 정치를 하거나 국영기업체 사장을 하거나 뭐 공무원으로 전신해 가지고 또 장관이 되든지 뭐 국영기업체 사장이 되든지 이렇게 출세가 빨랐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그 뭐 20-30명씩 30-40명씩 합격시키는 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30대 초반쯤 되면은 1급, 30대 중후반이 넘어가면은 차관, 40대 초반 되면은 장관이 될 정도로 출세가 빨랐습니다. 또 19살에 외국에 유학 가서 박사를 받은 분들은 갖고 오면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해가지고 빨리 조기 출세했는데 한일 협정을 맺었던 외무부 장관 이동원 박사는 34살에 외무부 장관이 될 정도로 조기 출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에 들어간 분들은 경제가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기업체가 중소기업체에서 중견기업체로 대기업으로 자꾸 넓어지면서 커지면서 성공신화가 엄청 있었죠. 일일에 2계단, 4계단씩 과장했다가 금방 차장됐다가 부장됐다가 임원되고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들은 30대에 이미 사장을 하고 30대 초반에 사장을 하고 후반에는 회장을 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우중 같은 분은 기업체를 순식간에 이렇게 가지고 대기업 회장이 되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모두가 출세를 하기 시작할 때에 도시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출세를 많이 하는 분들이 촌에서 출발하기 전에 사귀었던 아가씨들하고 결혼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혼을 한다고 약속을 하고 올라갔지만 또 도시로 가서 성공한 남자들은 시골에 있는 사랑했던 애인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출세를 위해서 옛날에 사귀었던 여인들하고 결혼하기도 그렇고 또 도시에 있는 좀 부잣집이거나 뭐 권력 있는 집은 촌에서 올라온 이 전도 유망한 청년을 사이로 붙잡고 싶습니다. 그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지는 거. 페니의 결합, marriage of convenience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60년대 라디오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의 60-70%가 이렇게 촌에서 출세한 남자로부터 버림받는 여인들을 소재로 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상징 구도가 형성되는데 시골 출신 남자가 서울로 가서 출세하고 그런 시골 출신인데 서울로 가서 출세한 사람을 사랑한 여인은 섬에 남아있고 출세라는 바다, 그거는 사회적 장벽 때문에
그와 연을 맺을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상징 구도가 그려집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난 노래는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이미자의 선마을 선생님, 그 다음에 남진의 가슴 아프게,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보는 하나같이 이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1963년 추식이라는 방송 작가가 DBS, 동아방송, 지금 동아일보에서 하는 동아방송의 라디오 드라마로 동백아가씨를 연재를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라디오 드라마가 히트하면은 바로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1964년에 김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당시 인기가 되게 있었던 신성일, 엄영란 두 청춘 스타와 김성호, 항해 이런 분들을 캐스팅해가지고 영화를 부산의 다대포 해수욕장하고 울릉도에서 찍고 난 후에 부산 출신 한산도 작사가한테 영화 내용이 여차저차하니 작사를 해주시오 하니까 금방 작사를 하고 그걸 부산 출신인 백영호 선생한테 작곡을 해달라 해가 백영호 선생이 순식간에 작곡을 해가지고 원래 이 노래를 당시 인기 가수였던 최숙자한테 불러달라고 했는데 개런티를 많이 달라고 하니까 1959년 19순정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크게 히트곡이 당시까지 없었던 이미자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엄청나게 히트하고 영화도 히트했습니다. 노래는 얼마나 히트했느냐. 당시 라디오 방송에서 인기 가요 차트 순위를 매기는데 이미자의 동백아가씨는 35주 연속으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온 국민의 애창곡이 되었습니다. 저도 남해 상주에서 청소년 되기 전에 그렇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를 다녔는데 상주 해수욕장에서 가설극장이라 해가지고 말뚝을 박아가지고 천막을 지어놓고 가설극장을 할 때에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풀비고 나무하고 내려올 때에 여객선이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이 노래를 틀어주면 정말 많이 따라 불렀습니다. 이렇게 국민가요가 되어 있던 노래는 특히 1965년에 위킬이 유주용 등과 함께 각규석, 구봉서 등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과 함께 파월장변 위문 공연을 갔습니다. 그게 간 부대 이름이 비둘기 부대인데 당시 사단장이 조문한 사단장입니다. 이분이 이미자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사단가로서 동백아가씨를 아침 저녁에 식사 시간에 이 노래를 틀어놨는데 마침 그것에 가가지고 이미자가 동백아가씨를 부르니까 정말 장병들이 여러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따라 부르고 해가지고 몇 번을 앙코르를 해서 이미자가 쓴 자서전에 보면은 일생일대를 통해서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 노래는 한참 히트를 하고 있던 중에 1965년에 방송 금지를 당했습니다. 외색조라 해가지고 일본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는 방송 금지뿐만 아니라 음반 제작 금지를 방송 공연윤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 1970년대 말에 일본 후쿠다 수상이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그 방한 기념으로 청와대 행사 있을 때 이미자 가수가 들어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 동백아가씨를 청와대 행사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동백은 겨울에
피기 시작해가지고 봄 되기 전에, 초봄 전에 떨어지는데, 저는 그 바닷가에서 컸기 때문에 동백꽃 피는 걸 많이 봤습니다. 희한하게도 동백꽃은 활짝 피는 만개한 순간에 꽃이 우수수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마치 목을 친 것처럼 동백나무 밑에 동백꽃이 한꺼번에 떨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잊지 못하고 가슴에 피멍이 들어가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 꽃을 보면 연상이 된답니다.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시인 조지훈 선생께서도 동백아가씨에 관한 시론을 가요시 형태로 해서 쓴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한 노래였는데 얼마나 히트했느냐. 1964년에 나와가지고 65년에 방송 거의 금지가 될 때에 이미 10만 장 넘게 팔았는데, 나중 이 노래를 만들었던 지구레코드 사장님이 어제 밝힌 증언에 보니까 한 200만 장 판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시세로 치면 몇 천만 장이 팔렸다고 저는 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신급을 울리고 영원히 울릴 이미자의 동백아가씨 한 소절 한번 부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개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할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 또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금세 그 눈알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여러분, 이 동백아가씨를 부를 때에 처음부터 너무 음을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노래라는 게 고저강약, 높게 낮게, 높을 때는 높게 하고 낮게 할 때는 낮게 하고, 강하게 부를 때는 강하게 하고 약하게 부를 때는 약하게 부르고, 그랬다가 자기 목소리에 특이한 음색을 입히면 노래가 훌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종일관 잘 부르려고 노래를 크게 소리를 낼 필요가 없고 그냥 자기 음에 맞도록 키를 잡아가지고 노래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이쪽 부분은 좀 애절하게, 이쪽 부분은 좀 힘차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랑살랑 불러 제끼면 노래를 잘 하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